오늘은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1분, 오후 2시 점심시간 지났어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그 사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의 말부터 또 출애굽기 그 시작하기 전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멸망, 힉소스 왕조의 멸망, 그 이후에 이집트의 18왕조가 통치하고 또 이집트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 아주 악랄하게 많이 압박을 했어요. 압제를 많이 했고, 또 네 번째 왕,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이 상당히 오랫동안 94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섭정왕으로 아들, 딸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 또 아들, 둘째 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망하고, 또 바띠아 공주의 장남의 아메노테 2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모세가 80세로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역사,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쯤인지 그것을 분간하기가 힘들었는데, 야셀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연대표를 매겨서 읽어볼 거예요. 메롤 왕, 야셀 책에는 메롤 왕으로 계속 나오고, 역사가들은 투투모 1세라고 이렇게 후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메롤 왕이 결국 역사적으로는 투투모 1세가 되는데, 그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는데 총 94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통치를.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오래 했고, 단독으로 한 것은 55년 했고, 그 이후에는 아들, 딸들 시켜서 첩의 자식에서 난 그 아들을 바띠아 공주하고 결혼시키면서 섭정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시켜봤어요. 그 다음에 바띠아 공주를 20년 동안 섭정으로 시켜봤고, 그 이후에 섭정 없이 이렇게 지나갔고, 이제 이 왕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자기의 친자식 어린 둘째 아들, 이 바띠아 공주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어린 아들을 후계자 교육을 시켜서, 요때는 진짜 후계자 교육, 섭정이고, 여기는 뭐 후계자 교육은 아니지만, 왕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나갔고, 요때는 이 왕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죽기 바로 직전에 3년 동안 그 아디캄이라는 둘째 아들을 왕을 이제 후계자로 해서 결국 왕이 이어받아서 또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제18왕조의 첫 번째 왕이 아흐모세 1세예요. 제18왕조 아흐모세 1세. 이때 이제 힉소스 왕조가 무너져요. 그래서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고 총 25년 18왕조의 설립자가 돼요. 그 다음에 요 통치 기간 중에 요 중간에 여기 중간에 끼는데 1585년 힉소스 왕조도 역사책에서 나오는 얘기지,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야셀의 책에는 힉소스 왕조라 나오질 않고, 요셉이 총리로서 80년 동안 근무한 그 왕조를 역사가들이 힉소스 왕조라 붙였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종신 총리로 80년 동안 요셉이 근무하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그때가 1585년, 기원전 1585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종신 총리를 했어요. 41년, 39년 해서. 자, 1584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그 1년 후에 그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그 힉소스의 마지막 왕, 마그론이 81세로 전살했다. 전쟁. 이제 이때 전살했기 때문에 이때, 요셉이 사망하고 1년 후에 이제 전쟁이 나고, 반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고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이미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 내에선 멸망을 했고, 이집트에서 쫓겨난 잔당들이 이제 요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81세로 여기서 전사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왕 18왕조에 요 왕의 왕궁을 짓는다고 해서 이집트 민족,
또 이쪽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 왕궁을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84년에 왕궁을 건립했어요. 그 다음에 1584년에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이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의 서쪽 32km의 지점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멸절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잔당들이 멸망한 것은 1580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멸망한 것은 1584년, 이때 이미 1584년에 18왕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집트 사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제 동원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요 후에 요 왕이 죽고 나서 아멘호텝 1세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통치를 했는데 갑자기 병살해서 13년 동안 통치하다가 갑자기 병살했어요. 아주 큰 사건이 이때 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130세에 가족 72인을 이끌고 이집트 이주한 그 이후에 102년이 지난 해에, 이집트 이주 후 102년이 지난 해에 1554년에 큰 사건 아멘호텝 1세가 사망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멘호텝 1세의 아들 메롤 왕이 20세로 요 왕 위에 올라요. 그래서 메롤의 요 통치 기간이 이렇게 굉장히 길은데, 메롤 왕 역사책에는 투투모세 1세라고 이렇게 돼 있고, 메롤 왕은 야세르 책에 나와요. 창세기라든지 그다음에 출애굽기에는 메롤 왕, 투투모 1세 이런 이름이 없어요. 야셀의 책에만 메롤 왕으로 계속 나오고, 메롤 왕은 개인 이름이고 공식적으로 왕은 역사가들이 붙여놓은 게 투투모세 1세. 그래서 총 94년 동안 통치했다. 요때부터 해서 요때까지, 요때 메롤 투투모 1세가 사망했고, 요때 20살에 왕이 됐고, 요때까지 약 55년간 단독으로 통치를 했고, 요때는 10년 동안은 첩의 자식 첩의 자식을 이제 공주하고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첩의 자식을 일단 섭정왕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10년 동안 섭정왕을 붙여주고, 공주가 왕의 처로서 이렇게 좀 모양새가 좋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투모세 2세예요. 요때 요 기간에 투투모세 2세. 그 다음에 요 기간은 바띠아 공주는 20년 동안 섭정을 했는데, 하셉슈트 여왕이라고 공적으로 붙어 있어요. 역사책에는 하셉슈트 여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엔 하셉슈트 여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다른 그 섭정이 없었어요. 섭정을 시킬 만한 그런 인물이 없어가지고, 이때는 그냥 공주가 그냥 이렇게 섭정왕이 끝나긴 했지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실세로서.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 메롤 투투모 1세가 아주 죽을 병에 이제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죽기 3년 전에 메롤 투투모 1세의 친자식, 둘째 아들, 아주 작은, 요 공주에 비해서는 아주 나이가 많이 어린 그 남동생, 둘째 남동생을 여기다가 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후계자 수업을 요 3년 동안 시켰어요. 결국 메롤 투투모 1세는 요때 사망을 했어요. 요때 사망을 해서 투투모세 3세, 아디캄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요 이후로 1526년에 메롤 투투모세 1세가 48살이었을 때 통치 28년 차에 모세가 출생했다. 이때 바띠아 공주가 15살 무남동녀 공주고, 혼인 전부터 모세를 양아들로 양자로 해서 키워왔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고, 또 결혼을 39살에 결혼했어요. 그때까지는 공적으로 혼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39살에 자기의 배다른 남동생, 22살 차이가 나는 배다른 남동생하고 정략 결혼해서 혼인을 해서 39살에 이제 아멘호텝 2세 그 아들을 장자를 나중에 아멘호텝 2세가 돼요.
자, 1554년부터 1499년, 55년 동안 메럴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서 75세까지 총 55년 동안 단독으로 통치하던 게, 요 사람이 55년만 통치한 건 아니까 총 94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기 젊었을 때 단독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 이후로는 섭정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 아들, 딸들을 섭정으로 시켜서 왕이 이렇게 있지만 섭정왕 이렇게 있어요. 이어져요. 자, 1530년에 요게벳이 혼인을 했다. 126세 초기에 혼인했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요게벳이 126세 후기에 미리암이 출생했다. 이 당시는 수정 후 7개월이면 출산했고, 미리암은 이집트 이주 후에 126년이 지났을 때 미리암 딸을 출생했다.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또 아론을 또 출생했어요. 아론과는 1년 차이가 나니까. 1529년 인구 억제 정책을 해서 요게벳이 120세 들판에서 아론을 출산했고, 아론을 들판에서 키웠다. 이때 아론이 태어나기 이미 이전에 인구 억제 정책을 써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론 강가에 버리고 딸은 그대로 살려둬라, 이렇게 어명이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게벳이 출산하기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아론을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집안으로 데려오질 못하고 그냥 아론은 이집트 이주 후 127년에 출생을 했고, 모세와는 약 3살, 3년 차이가 난다. 1529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통치기간이 여기 사망을 했고, 스보가 사망을 했고, 시딤의 통치자로서 지냈고, 또 요게벳이 130세 때에 모세가 출생했어요. 1526년 요게벳이 130대 모세를 출산했다. 모세는 이집트 이주 후 130년 지났을 때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는 이집트 이주 후 130년이 지났을 때 출생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3살일 때, 1523년 모세가 3살일 때 왕궁에서 바띠아 공주의 양자로서 계속 생활했고, 이때 이집트의 메럴 왕 토트모세 1세는 이때 51세 정도 됐어요. 51세. 모세가 아직 어렸고, 요때 이제 큰 사건이 났는데 죽을 뻔했어요. 요때 이집트 메럴 왕 토트모세 1세 51세.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고, 메럴 왕의 무남 동료 바띠아 공주 후에 섭정할 때는 하셉슈트 여왕으로 돼서 역사 기록에는 하셉슈트라고 이렇게 돼 있고, 하셉슈트 여왕으로 돼 있고, 통치 기간은 이렇게 돼 있고, 역사책에 이렇게 있어요. 메럴 투트모세 1세 왕이 재위 65년부터 85년 차에 섭정 여왕으로서 아버지 대신 딸, 장녀, 섭정 여왕으로서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다. 메럴 투트모세 1세 왕 나이가 85세, 105세 때에 하셉슈트 여왕이 이렇게 20년 동안 통치했다. 메럴 투트모세 1세 노년에 요게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가 섭정을 하고 20년 동안 통치했다. 모세가 37살에서 57세 20년 동안, 이때는 모세는 이미 구스 땅으로 도망가서 여기서 구스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요. 이때 파라오 메럴 투트모세 1세의 왕의 장녀 공주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 무남 동료였는데, 이때 여왕을 할 때는 이미 아들 3명 또 딸 하나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출생을 했기 때문에 무남 동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기 때에 초기 15살 그 때이고, 그 이후에 아들 딸 더 출산해서 남동생 3명 또 여동생 1명이 있어요. 자, 그 이후의 기록에는 왕비 이름은 같고 후궁 기록이 이렇게 왕의 첩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어린 남동생 3명이 출생했고, 장녀 바띠아 또 차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차녀는, 자, 하셉슈트 여왕은 통치 기간이 이렇게 있고, 역사 기록에
차녀는 바꾸지, 악구지. 큰 딸, 장녀, 바띠아 공주. 그 다음에 차녀, 악구지, 또 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메롤왕, 투투모세 1세 어린 세 아들은 메롤 투투모의 노년에 저기까지 바띠아 공주가 섭정여왕으로 통치를 했고, 아들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돼요. 자, 메롤 투투모 1세의 후계자로 둘째 아들 아디캄이 이제 나중에 후계자로 해서 투투모세 3세가 돼요. 투투모세 3세, 그러니까 메롤 투투모세 1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로 아디캄이 10년 동안 통치해요. 자, 하세퓨트 여왕이 91세 때에 아디캄이 30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0년 후에 이 아디캄이 문득병으로 사망해요. 그래서 145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세가 76세로 모세가 아주 자유스럽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바띠아 공주, 역사 기록에는 이제 바띠아 공주 이렇게 섭정여왕으로 되어 있고, 친동생 아디캄이 30세로 사망했다. 이 사망하고 나서 모세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자, 모세의 어린 시절인데, 모세의 어린 시절, 자, 3살부터 18살까지 청년 시절,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날 때, 요때, 자, 모세가 3살 때에 무남동녀 바띠아 18살 공주의 가슴에서 자라나던 모세가 왕궁에서 양자로 아주 3살 때 양자 생활하고, 모세가 이집트 메롤 투투모세 1세의 51세 메롤 왕 투투모세 1세예요. 51세의 왕관을 벗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왕의 왕관을 벗어서 자기가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재판을 받고 처형당할 그 위기에 있었는데, 야호와의 수호 천사가 모세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타는 석탄을 모세가 자기 손에 쥐고 모세가 자기 입에 넣어서 모세의 혀가 탔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로 나서는 이유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하는 것은, 모세가 어렸을 때 불타는 석탄을 자기 입에 자기가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1511년 모세가 15살일 때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안식을 제정해서 6일은 일을 하고 제7일차에는 안식이라, 그래서 토요일에 해당되는 그 7일 요 하루 안식일 줬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마지막 제7일 하루인데 제7일에는 안식일을 줬다. 그래서 요거 7일 동안 뭐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예요, 하루. 자, (1508년에) 모세가 18살일 때에 이집트 사람 부녀자를 겁탈하고 강간 납치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 왕 메롤 투투모세 1세가 66세가 이제 처벌하라고 이렇게 하대. 저놈을 잡아 죽여라 하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야호와 천사의 도움으로도 이집트 국경 밖으로 피신 도주해서 모세가 현 중남부 아라비아의 지역 부수의 공동체까지 도주를 해서 도망쳤다. 그래서 40일 걸리는 거리를 피신해서 구수의 공동체로 갔어요. 자, 야세르책 71장을 인용해보면, 야세르책 71장의 9절에 보면 1508년
파라오 투트모세 1세 66세 투트모세 1세 파라오가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이 일에 대하여 듣고 모세 18세를 잡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엘로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니 그가 파라오 앞에 수호 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호와 천사가 그 수호 대장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그 수호 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하였기 때문이었다. 야호와의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고 18살 그를 애굽 땅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에 그 모세 18살을 두었으니 40일 여행길이었다. 모세가 현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구스의 공동체 땅까지 도주했다. 40일 걸리는 거리. 그 형제 아론, 대충 여기는 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돼요.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그 형제 아론만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들의 선조들이 야호와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하시도다. 너희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한 것들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리라.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 아론의 설교 말을 듣려 하지 않았다. 이에 야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고자 생각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적하여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였으니 엘로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시기까지 그리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사르책 72장에 보면 모세가 18살에 현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북쪽 구스의 공동체까지 도주해서 40일 동안 거기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다. 1508년 그때에 구스의 자손들과 야사르책 72장 1절 야사르책 72장 1절 그때 구스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구스의 통치 왕의 손 아래에 있었는데 그를 반역하여 대항하여 반역을 했다. 구스의 통치 왕 퀴키아누스가 구스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나갔으니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었다. 그가 아람과 동쪽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을 정복하기 위함이었다. 이하 생략. 그래서 모세가 18살에서 27살까지 9년 동안 요 시기에 9년 동안 이집트의 경계를 벗어나서 모세가 18살 현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지역 구스의 공동체 땅까지 도주해서 40일 동안 도망가서 거기에 살았다. 구스의 공동체 키키아노스의 왕의 군대에 피신해서 그들과 9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이때 모세는 9년 동안에 모세가 도망가기 전에 18년 동안 왕궁에서 양자로서 왕자들과 고등교육을 받아서 모든 면에서 해박하고 명철했다. 그래서 키키아누스의 보좌관 정도 이렇게 거기서 활동을 해요. 구스의 공동체 키키아누스 왕이 요때 병사 사망을 해서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이주 157년 지났을 때 메롤 투트모세 1세가 75세 됐을 때 메롤 투트모세 통치 55년 차에 자기 아들 딸들을 섭정으로 시켰고 이때 모세는 27살에 구스의 공동체에서 40년 동안 구스의 공동체를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1499년 모세가 27살에 모세가 27살 현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구스의 공동체까지 도망가서 40일 동안 걸리는 그 거리를 도망가서 거기에서 살았고 현 이디오피아 북부 구스의 지역이 아닌 동쪽 바다 건너 구스의 공동체 마을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40일 여행길에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1499년, 1460년까지 모세가 27살에서 66세까지 40년 동안 구스의 공동체 중남부 사우디아라비아 통치하 40년을 이렇게 대리 통치를 했고 구스인들이
이제 모세를 통치 왕으로 삼고 구스인들이 왕비, 전 구스왕의 키키아노스 왕의 왕비. 여기는 아도니아는 키키아노스의 왕비예요. 여자 왕비를 40년 동안 왕비를 모세한테 줬는데도 40년 동안 모세가 여기를 대리 통치하면서도 왕비를 한 번도 손끝 하나 건드리질 않았어요. 40년 동안 건드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야호와와 함께하는 모세가 두려워서 구스인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모세는 함의 후손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언들을 기억하고 야호와의 명령, 아브라함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 및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의 책으로 기록돼서 전해 내려온 듯한 그 율법을 지켰다. 모세가 셈의 후손, 신앙의 믿음 문제로서 명예퇴출을 당하게 되어 아도니아 왕비가 키키아누스의 친아들 메나크루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비고 전에 왕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40세에서 42세 이상 됐는데 구스의 후손이 아닌 모세 대신에 새로운 구스의 왕으로 모시라고 이렇게 직언을 해서 결국 모세가 여기서 떨려나게 돼요.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이제 아주 그냥 이제 화가 났어요. 잔뜩 40년이 이 왕비가 최소한도 아마 60세는 됐던 것 같은데 결국 모세가 66세로 이제 여기서 떨려나요. 명예퇴직을 당해요. 자, 야세르책의 76장의 7절을 보면 보라, 나 왕비 아도니아가 아들 메나크루스가 다 자라도다. 그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아도니아 왕비의 아들 메나크루스는 키키아노스의 아들이기도 해요. 1499년부터 1460년까지 모세가 27살에서 66세, 모세가 18살에 중남부 사우디아라 도망을 와서 거기서 27세까지 거기서 9년 동안, 그러니까 총 모세는 9년 더하기 40년, 총 49년 동안 키키아노스 구스의 이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구스의 대리 통치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고 명예퇴출을 당했다. 그래서 모세가 42살 때에 1484년 모세가 42살 때 악벌의 아들 바알차난이 에돔 땅에서 38년 통치를 했다. 이렇게. 자, 1476년 모세가 50세 때에 아직 키키아노스의 구스에 거기를 통치하고 있을 때요. 모세가 50세 때에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데 야셀의 책에 7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애굽 인도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내용이 야셀의 책 7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식량으로 사서 잡아 먹으려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돈을 주고 가축을 반 강제 구매 실패해서 힘으로 가축 강탈 뺏으려 하다가 가드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전멸을 했다. 야훼의 명령으로 모세가 50세 아직 출애굽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 32,500명이었는데 강한 자들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완전 에브라임 지파 3만 명이 전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요때부터 요때까지 10년 동안 투트모세 2세, 여기는 첩의 자식이라 서자를 일단 섭정왕으로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모양새 좋게 자기 장녀 큰딸 바띠아 공주를 이 사람하고 혼인시켰어요. 이 사람이 17살일 때 바띠아 공주와 39살로 혼인을 했고, 일단은 3년 동안 왕의 훈련을 받아보라 해서 요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요 20살에 섭정왕을 시켜서 10년 동안
섭정왕으로 요 사람이 통치를 했지만 실세는 바띠아 공주가 여편네가 실세를 다 부렸어요. 10년 동안 통치해. 바띠아 공주가 요 나이대에 남편 투트모세 2세 첩의 자식 투트모세 2세를 남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도 하고 또 대리 통치하면서 실세로서 바띠아 공주가 실세로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요 실세로서 이렇게 하고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가 배다른 남동생 첩의 자식 배다른 남동생 투트모세 2세와 혼인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섭정왕을 했다. 본체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남동생 투트모세 2세하고 투트모세 2세는 존재감 없이 생활했고 바띠아 공주가 왕권을 다 행사했다. 투트모세 1세는 요때는 나이가 이렇게 공주가 39살에 혼인했고 투트모세 2세하고 혼인했고 정략 결혼했고 투트모세 2세가 17세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요때 장자 아메노테 2세 나중에 아메노테 2세가 돼요. 그래서 장자가 출생했다. 이렇게 1502년 공주 바띠아가 39살에 본체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어린 남동생 투트모 2세하고 이제 견습 왕으로 이렇게 해주고 혼인을 시켰어요. 결국 요 사이에서 장남 아메노테 2세가 출생을 했다. 그래서 바띠아 공주가 공주이기 때문에 같은 왕가 내에서만 혼인할 수 있어요. 다른 일반인하고 혼인을 할 수가 없고 왕가 내에서 결국은 여기 본처의 자식이지만 본처의 자식하고는 혼인할 수가 없고 첩의 자식을 데려다가 여기 투트모세 2세 첩의 자식 데려다가 혼인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여기 공주 바띠아 하셉슈트 공식 여왕으로 섭정은 20년 동안 했다. 투트모세 1세의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을 때 하셉슈트 여왕이 52세 72세까지 20년 동안 섭정 여왕을 지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에롤 투트모세 1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투트모세 2세 그 다음에 하셉슈트 여왕 이렇게 두 명의 섭정왕이 나와요. 그 이후에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죽기 직전에 후계자로 투트모세 3세를 지정하고 또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사망을 해요. 자, 공적 섭정왕 없이 6년 동안 여기 하세슈트 72에 78세 섭정여왕선에 대응을 했던 투트모세 1세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나이 때 메롤 투트모세 1세의 둘째 아들 아디캄 요건 친자식이에요. 친자식 어린 남동생 아디캄 나이가 투트모세 3세가 17살 때 후계자로 선정을 했고 이제 왕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3년 전에 후계자를 내세웠어요. 섭정왕으로 결정했고 3년 동안 통치 연습을 시켜서 공주 바띠아 섭정연장선에서 대리 행사를 했다. 투트모세 1세가 요때 투트모세 사망하는데 요 3년 동안 투트모세 살아있는 상황에서 투트모세 3세를 이제 후계자로 견습해서 견습왕으로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자, 1460년 메롤 투트모세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공주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가 81세였고 이때는 섭정왕은 아니지만 후계자가 메롤 투트모세 3세가 후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디캄 개인 이름으로 아디캄 하셉슈트의 어린 둘째 남동생이 아디캄이에요. 요 사람은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 후계자가 돼서 파라오가 돼서 요때 사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문득병으로 해서 문득병 치료해서 통치를 제대로 못했고 요때는 이제 통치를 제대로 했어. 아디캄 투트모세 3세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24살에 문득병이 걸려서 30살에 문득병으로 사망하고 통치 4년차에 문득병으로 격리치료를 했고 통치 4년차부터 10년차는 통치권을 상실했다. 곧 공주 바띠아 큰 누나가 공주 바띠아가 대신 이렇게 이제 이 왕을 쳐내지는 않고 왕이 이제 아프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기 남동생이고 하니까
하셉슈트가 실세로서 이렇게 대리 행사를 했다고 보여져요. 자, 1450년 아디캄 투트모세 3세 스무 문둥병 치료자 아디캄 통치록 상실했지만 하셉슈트가 큰 누나기 때문에 장녀로서 섭정년 대리로 이렇게 행사했다고 보여지고, 자, 투트모세 3세가 30살에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공주 바티아 공주 하셉슈트가 91세였다. 그 다음에 문득병으로 사망을 하니까 공주 바티아 공주의 하셉슈트 여왕의 큰 아들 장남 아메노텝 2세가 요때 왕이 돼가지고, 아메노텝 2세 52세, 54세, 56세, 78세까지 통치 기간이 요때 끝나요. 요때부터 요때 아마 사망한 것 같고, 요때부터는 2년 동안은 그냥 지냈고, 요때 모세가 와서 출애굽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단 거부했고, 2년이 걸쳐서 2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메노텝 2세. 1450년, 그 다음에 1448년 모세가 왔어요. 그 다음에 1446년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달라고 요때 와서 2년 동안에 거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내고 나서 1446년에 결국 장자의 죽음,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때까지 통치를 했다. 아메노텝 2세 통치 기간. 자, 1448년부터 1446년 모세가 78세에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모세 혼자 도착을 했어요. 십보라나 또 아들 둘은 돌려보냈고, 또 아론하고 같이 이렇게 출애굽 준비를 왔고, 아메노텝 2세의 면접에서 출애굽 허락을 했는데,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아메노텝 2세 54세, 아메노텝 5세 56세, 요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1446년 출애굽 모세가 80세 때에, 아론이 83세, 아메노텝 2세가 56세, 바티아 공주 하셉슈트가 95세.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세.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루벤이 사망할 당시에 이미 이집트 18왕조가 고센 땅에 이를 통치하던 시기, 7년차에 통치하던 시기고, 요때 18왕조가 이제 시작한 점, 요셉이 사망했을 때,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요셉이 사망하고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로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을 때,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가 이때 실질적으로 망했지만 그 잔당들이 가나안 땅까지 밀려가서 잔당들이 이렇게 다 처리됐고, 요 왕이 아흐모세 1세가 요때까지 통치를 했다. 요때부터 요때까지 총 25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출생을 하면서 모세가 출생을 하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출애굽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역사 기록, 그다음에 연대표로 매겨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